사실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역순으로 반대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상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여러분이 이별 직후 또는 상대방이 단호한 모습, 예측이 불가능한 상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대의 마음, 나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 등에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희망감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조급한 마음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조금 더 붙잡아 보거나 애원해 보면 돌아올 거라는 상상, 내가 많이 힘들고 몸이 아프다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얼굴 보고 직접 마주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크게 보여주면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불안함에 갇혀 상대의 한쪽 면만 보게 되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행동 중에서 이 외에도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상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동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설득입니다. 헤어진 당시 상대의 마음을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가 우리에 대한 가치가 높거나 초기 연애 관계이거나 또는 특정 잘못으로 인한 설득은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설득이 가능한 상황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고 자신의 결정에 단호한 상황에서의 구구절절 우리의 잘못을 변명한다든지 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 확신을 심어주려고 설득하려는 행동은요, 상대가 오히려 이럴수록 서로가 더 힘들어져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확실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설득은 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득이 상대의 이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셔야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주는 행동입니다. 이별 후에는 우리의 시선에만 집중되어 있어 상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생존과 관련이 커 자신에게 위협을 주거나 남녀 호르몬이 많이 떨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면 어떤 말에도 충족이 되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행동만 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가 잠깐 우리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상대에게 지금 이야기하자고 한다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행위나 말을 건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재해가 되는 상황도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이별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때 헤어짐을 고민해 보기 때문에 상대가 평상시 외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이라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상대에게 부담도를 덜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게 만든다면요, 상대가 다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기질만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사랑의 관점을 나 자신의 관점에 빗대어 내가 느끼는 감정처럼 상대 역시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며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의 연락이 뜸해지면 마음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사랑을 주었다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령 여러분들도 상대가 서운하게 만든다면 똑같이 돌려주기, 감정 표시, 홧김 행동, 보복성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대 역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면요, 제때 말을 하면 풀어내는 성향도 존재하지만요, 제각기 성향마다 다르게 표출되고 연락을 줄인다든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서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더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성향, 환경, 상처에 따라 바라보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회피한다고 해서 모두 다 회피형 애착 유형이 아니라, 상대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느껴지면요, 평상시 말도 잘하고 감정도 표출하는 사람이 회피를 할 수 있고요, 나한테 마음이 줄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은 보듬어 주고 헤아려 주는 것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기질이라면요, 또 상대의 사랑은 보듬어 주는 것보다 그 자체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다고 해서 재회가 안 되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들은 누구나 이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다시 교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상대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역순으로 반대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상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상대의 어떠한 기질이 있고 필요로 하는 욕구가 뭔지 파악하시고요, 예를 들어 상대가 상처가 많다면요, 상처를 보듬어 주실 줄 아셔야 하고요, 상대가 우리 표현으로
이상으로 구속감을 느꼈다면요, 해방감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상대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상황이 아닌지 스트레스의 크기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시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말로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부담도가 낮아진 상대에게는요, 첫 번째의 추후 설득을 통해서요, 재회를 이뤄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현재의 모습을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재회는 불안함을 잘 잡아도 30%는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지, 나의 행동 태도로 자꾸 상대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게 아닐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이러한 행동이 원인이 되었던 불안함을 잘 컨트롤 하시고요. 나아간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로 상대와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별과 재회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